자,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에 63.3K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 또 롱부세네. 숏은 언제 외치냐? 그러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자리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우리가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주봉 상황을 봤을 땐 제가 어제 올려드렸듯이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63.3K가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은 매물대를 일단 한번 소화를 한 다음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산 히트맵을 딱 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비어있고 거래량까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말에 이 자리, 이 63.3K를 위에서 버텨준다면 저는 상승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걸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기준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세력은 차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간다. 이 원리 하나만 이해하시면 지금 시장도 훨씬 단순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자리에서 이전 저점 라인에서 잡혀져 있는 이 유동성을 이 자리에서 흡수를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유동성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잡힌 이 내부 유동성 때문에 지금 2번 정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4시간 봉상에서는 해당 구간에 유동성이 잡혀 있었으니까 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서 이 일봉상의 FBG 그 위에까지만 올라온다면 6월 중순부터 잡혀있던 유동성들은 대부분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봉상의 FBG 지금 위에 3개가 남아있죠. 그런데 이걸 단순한 저항으로 보기에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ICT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데 저 구간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세력들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이런 내부 유동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FBG를 저항선이 아니라 세력이 다시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해석하죠. 실제로 이번 하락도 그랬습니다. 아래쪽 유동성을 먼저 이 자리에서 흡수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부 유동성들을 흡수하면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위쪽 내부 유동성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상승 구조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어디에서 버티고 있느냐 이거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63.3K 부근을 회복한 이후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래 유동성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뒀죠. 하지만 결국 이 자리를 회복하면서 안착하려는 모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 이후에는 아래를 다시 리테스트하지 않고 계속 위쪽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위아래를 계속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야 할 이 유동성 작업이 끝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했으니까 위로 향할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래쪽에서는 해야 할 작업이 일단 상당 부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가질 구간들은 이런 일봉상의 FBG 그리고 위에 잡혀있는 이 외부 유동성까지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일봉만 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4시간 봉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자리인지 딱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잡혀있던 이 하락 추세, 이 기준선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2번 정도 개미들을 턴 다음에 올라왔죠. 그 전에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이었는데 저점 또한 낮춰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하락 채널을 벗어나고부터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저점 또한 높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상승 추세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최근 움직임은 한번 낙폭을 보여주더라도 바로 회복하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상승 채널 하단을 회복해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밑에 있는 상황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시간 봉상의 FBG죠. 많은 분들이 이런 FBG를 그냥 저항이나
지지나 지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FBG는 세력이 다시 확인하러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그런 내부 유동성의 자리다. 시장은 방향이 정해지면 이 내부 유동성을 하나씩 회수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한번 아래를 흔들면서 유동성, 이 자리에서 잡혔던 이 유동성을 흡수했고 다시 올라오면서 4시간 봉상의 FBG를 하나씩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단 가격 위에서 버텨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중단 가격은 63.5K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세력이 위를 보고 있다면 굳이 이 구간을 다시 강하게 무너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 유동성을 지지로 바꿔놓고 그 위에 있는 외부 유동성을 향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4시간 봉상의 FBG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위쪽 가능성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예측보다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기준이 살아있으면 관점을 유지하고 기준이 깨지면 미련 없이 관점을 바꾼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어제 스터디 방에서도 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오후 1시쯤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 4시간 봉상의 FBG, 이 라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이 확인되는 순간 숏으로 잡아보자 말씀드렸죠. 딱 이 자리였습니다. 오후 1시쯤이 딱 이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이 FBG의 중단 라인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을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해당 구간에서 유동성 한번 먹어보셨던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FBG 이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수익이라는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같은 기준이 반복될 때 같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심적으로도 심리가 말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방에서도 매번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살아있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주말에 또 이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FB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수익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서 기준이 들어서는 후반 얘가 이렇게 스터디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1시간 봉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말씀드리죠. 큰 방향은 일봉에서부터 보고 4시간 봉 딱 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1시간 봉에서 봐야 된다. 물론 지금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냥 가격이 버티고만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죠. 자, 재미있다는 거는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시간 봉도 4시간 봉도 완전히 같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4시간 봉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력은 추격해서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유동성을 먼저 흡수한 다음에 움직인다. 지금 1시간 봉도 똑같습니다. 아래쪽 유동성을 이 자리에서 모두 흡수를 보여줬고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 유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격은 그 내부 유동성 위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바로 4시간 봉상의 중단 가격 63.5K 이 위에인데요.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이 구간 위에서 안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조차 줄어든다면 이거는 매도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세력이 다시 아래를 확인하지 않고 현재 가격을 지지로 바꾸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추격 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만약 가격이 다시 이 내부 유동성을 확인하러 내려온다면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주면 이 자리에서 주말 안에 지켜주면 위쪽을 본다는 것이고 무너지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관망하자는 그런 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청산 히트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서 롱 물량들이 일단 청산을 많이 당했죠. 올라오면서도 또 숏 청산 물량들,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숏 청산 물량들 청산됐고 이 자리에서 들어와 있던 이 숏 물량도 올라오면서 청산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니까 많이 올라오고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숏 물량들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숏 물량들이 대거 잡혀 있죠. 자, 근데 이게 유동성이 딱 흡수되는 자리가 64.7K입니다. 해당 구간이 올라가면서 숏 청산 물량들이 나오는 자리죠. 결국 이 구간에는 숏 포진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의 청산 물량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 가격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숏 포지션들이 하나둘 청산되기 시작하고 그 청산 주문 자체가 다시 시장가 매수로 연결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63.3K 하단을 지켜줘야 된다. 위로는 64.7K를 돌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구간, 이 64.7K가 어디냐면은 딱 보실까요? 이 64.7K가 딱 이 구간인데 결국에 이 자리가 이 일봉상의 FBG까지 딱 표시를 해보면 딱 위에 일봉상의 FBG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숏 청산 물량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결국에 올라오면서 이 일봉상의 FBG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래쪽 유동성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터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흡수하면서 올라온 자리입니다. 세력이 아래보다 위를 선택했다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래보다는 위를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왜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을 버텨주면서 올라탄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구조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물론 시장은 언제든지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측보다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제 기준도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 4시간 봉상의 FBG를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두 번째, 64.7K 이 셔청산 물량들을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안착하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된다면 저는 다음 상승 파동이 이번에는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내부 유동성을 모두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장세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67에서 68K인데 만약에 제 관점이 이 관점이 아니라 내려가는 관점으로 바뀌는 그 시점은 너무나도 단순하죠. 이 63.5K 이 구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해당 구간을 곧바로 이탈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62K, 62.8K 이 수준 4시간 봉상의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제 관점이 무효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시장이 이 기준을 모두 망가뜨린다면 제 관점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측보다 지금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이 살아있어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도 이번에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계속해서 가격이 멈춰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기준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 번씩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